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군무원 면접은 이렇게 강사 오세훈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필기시험 합격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문제는 이제 큰 산을 하나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 큰 산이 하나 문제거든요. 자, 바로 면접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면접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합격, 불합격이 있습니다. 불합격이 되면은 여러분들 필기시험 전혀 상관없이 불합격되는 겁니다. 자, 면접을 잘 받으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력한 필기시험에다가 면접 점수를 합해가지고 최종 합격이 발표되죠. 자, 그만큼 면접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필기시험을 잘 받으신 분들은 확정 짓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필기시험이 다소 좀 부족한 그런 분들은 또 이번 기회에 또 충분히 만회해서 안정권으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겁니다. 따라서 면접이 이렇게 중요하죠. 자, 이 군무원 면접은 일반 직장에 비해서 좀 다르죠. 일반 직장에 비해서 군의 어떤 특성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준비하지 않으면은 면접관에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또한 준비한 사항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좌를 통해서 면접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여기에 대비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성적으로 아마 합격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 들어가서 바로 면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무원,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군무원을 지원한 수험생들이 군무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만 수험생들 간혹 군무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군무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무원, 한문으로 풀이하면 여러분들 군사군, 그 다음에 일무, 사람원, 군부대에서 군인과 같이 근무하는 그런 사람, 즉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군무원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느냐? 자, 지금 한자 풀이했듯이 여기에는 면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안이 있는 거거든요. 자, 이 군무원을 도입하는 그런 배경은 바로 전문성이죠. 자, 현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계획과 직책 자주 순환을 하고 옮기다 보니까 어떤 한 업무에 집중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자, 군무원은 바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자기 직렬 분야에 대해서 자기 전문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함으로써 어떤 전문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기술 분야, 연구 분야, 또 일반 행정 분야 이렇게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 군무원도 바로 공무원이죠. 군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2030에 따라서 군무원의 인력은 점차적으로 증원되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어떤 군무원도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방 공무원으로 계층하는 그런 일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바로 군무원이라는 명칭보다는 바로 국방 공무원이라는 그런 명칭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군무원은 여러 가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출발됐습니다. 물론 군인 같은 경우는 크게 봤을 때 국군 조직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군무원은 바로 국방 계획에 관한 법률 제13조 여기에 보면 민간 인력을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다시 잘 설명을 하면은 국군은 부대의 기관 내 국방 관련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무원 등을 포함한 민간 인력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자, 민간 인력 확대라는 것은 바로 군무원 인력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자, 법률로서 제정이 되어 있고 또 대통령으로서 국방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에 보면은 군무원 비율은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자, 개정 당시에는 2020년도까지 활용 확대라고 딱 돼 있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군구조 개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복무하는 그 연령이 점차 감소하는 그런 추세가 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명시는 2020년도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에는 그 정원 배정 기준, 그래서 국방 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보면은 20조에 군인, 뭐 공무원은 전부 다 정원 관리를 합니다. 일정한 정원, 왜? 이게 바로 예산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행정, 기술, 연구 업무와 기능적인 업무 분야, 전문성과 지속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위에 배정을 한다 하면서 배정부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직할, 또 각군본부. 국방부 직할은 어느 부대, 예를 들어 국방정보본부, 정보사령부, 또 뭐 안보지원사령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 명확하게 제대까지 명시가 되고 정원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임용이 되고 거기서 보직을 하고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군무원은 크게 나눠서 일반 군무원, 전문 군무 경력관, 임기제 군무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한 건 대부분 일반 군무원이죠. 일반 군무원이 과거에는 그 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군무원은 지금 여러분들 지원한 그런 부분이고 계급구조도 1 내지 9급으로 되어 있고 여기 과거에는 기능직 군무원이라고 해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는 다 통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 군무원 모집에 같이 포함해서 모집이 되고요. 정원관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 군무 경력관은 이게 쉽게 말하면은 바로 군 복무 또는 군 관련 기관에 오래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특정 분야에 담당시키거나 또 교관들한테 부여되는 그런 부분이죠. 어느 정도 일정한 경력을 보유한 분들한테. 그래서 이건 계급 구조가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임기제 군무원은 어느 한정 기간, 어떤 군에 보면 한시기구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에 운영됐다가 없어지는 그런 한시기구 같은데, 또는 이 아까 군무원은 정원관리라고 했죠. 정원관리인데 초과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임시적으로 어떤 기간을 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군무원, 바로 임기제 군무원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은 여기에 맞춰서 바로 일반 군무원으로 복무를 하게 돼 있죠. 자, 근무처를 말씀드리면은 통상 여러분들은 이 근무처에도 굉장히 착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이 또 여러분들 면접에도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부대, 통상 상급 부대만 생각을 하거든요. 모집은 상급 부대 단위로 모집이 됩니다. 그렇지만 근무는 최말단 격오지에 가서 근무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격오지에 있는 군무원분들이 이중일이 많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전방, 최전방 아니면 산 위에, 공군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제 이런 데 가서 실망해가지고 야, 근무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그만두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가미하고 질문에도 여러분들 반드시 그게 나올 겁니다. 그런 걸 가미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급 부대. 그래서 국방부 본부는 뭐 합참이라든가 정보본부, 안보사부 이런 부대입니다. 여러분들 국방부라고 하는 그 부서는 바로 공무원이죠. 정부 기관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공무원이고요. 국방부 직할 기관 또는 부대 이런 데 근무하는 분들은 이제 공무원이 아니고 군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 각각 제대는 상급 부대, 본부로부터 일단 대대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지원사령부 예하에는 군지사가 있고 군지단이 있고 군지단 밑에는 대대가 있습니다. 대대 밑에는 또 중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대 밑에 가서 중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예를 전방 같은 데 보면은 아주 여러분들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 생활 기억나지 않습니까? 격오지에 나서 직접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그런 부대. 가서 실망하고 야 이거 어떻게 근무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 충분하게 그걸 가미하시고 하셔야 된다. 마찬가지도 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상급 부대로 근무가 소속이 나오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 합격돼서 임용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근무할 때는 최하 부대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직렬 여러분들 뭐 다 지원한 직렬에 대해서는 많이 그 생각하시면서 지원을 하셨겠죠. 뭐 전공 과목도 있으시고 뭐 다 여러분 다 있으신데 직렬 보시면은 뭐
지금 8개 직렬, 8개 직군. 그 직군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을 묶은 것. 우리 군대로 치면 이제 병과, 뭐 보병, 포병, 뭐 공병, 이런 것이 바로 병과고, 그 병과에 소속된 우리 현역 군인들도 다 특기가 있습니다. 그 특기는 바로 우리가 직렬로 생각하시면 되고, 직렬은 여러분들 아시기에는 8개 직군 46개 직렬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직렬이 하나 생겼죠. 바로 이거 정보통신부의 이 사이버 직렬. 과거에는 전산에서 같이 운영하다가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사이버 직렬이 별도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모집하는 단계에서 따로 구분해서 모집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가지면 되시고, 이 직렬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근무하시다가 서로 상호 교류되는, 내가 이 직렬이 안 맞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직렬을 바꾸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조하시면서 현재 근무하시다가 조금 변경에 필요할 수가 있을 때는 뭐 연 1회 이렇게 직렬 변경 신청서 같은 것도 접수 받습니다. 그런 신청해서 바꾸는 그런 인원들이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면접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그래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면접이란 우리가 필기시험이 끝난 후 최종적으로 응시자의 인품, 언행, 지식의 정보 등을 알아보는 구술 또는 인물시험이죠. 자, 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필기 또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면접자의 지원자의 특성과 업무 추진력을 파악한다거나, 아니면 조직 구성원의 적합성과 직무 적합성, 그 다음 동료로서의 적합한지, 이거는 실제 대면하고 서로 물어보고 면접관과 면접자의 그 어떤 대화를 통해서 물어보면서 이런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필기시험이나 아니면 뭐 비대면 서류 심사 가지고는 어렵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 직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실제 어떤 군무원의 집단, 또 군의 집단하고는 또 상이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은 반드시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또한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두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자, 지금은 뭐 코로나 시대에 맞아가지고 언택트 면접이라고 많이 하는데, 군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장교 선발하는 과정, 또는 부사관 선발하는 과정, 또 사관학교 학생들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AI 면접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대면 면접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적용하기에는 좀 제한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재는 시험 적용 기간이고, 시행 적용이 완료되면 정상적인 면접으로 이제 진행되고, 지금 시행 과정이기 때문에 면접 관련된 데이터를 면접관들한테 제공해서 실제 면접 시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만간 시험 적용이 끝나면 아마 군무원들도 AI 면접도 어느 정도 이제 시행이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뭐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자, 면접의 특징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까 얘기했지만 뭐 대면성, 직접 대면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직접성, 직접 역량을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종합성, 지원자의 외적, 내적을 동시에 평가하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면접의 유형은 우리가 군에서는 단독 면접 같은 경우는 장교, 부사관,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 면접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면접자와 면접관이 어떤 1대1로 하는 그런 부분이 적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군무원 같은 경우는 다대일이죠. 면접관은 여러 명이 있고 면접자는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내적, 외적 평가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죠. 그다음 뭐 다대다 면접하는 경우도 있고, 뭐 집단 토론 같은 경우는 이제 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주제를 부여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근데 군무원은 다대일 면접인데, 다대일 면접에 여러 가지 어떤 뭐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면접은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또 근데 여러분들은 현재 시행한 것은 다대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면접의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목소리죠. 자, 뭐 군인들이 면접을 한다고 해가지고 큰 소리 지르고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거리감이 통상 여러분들이 면접관하고 면접자 거리가 제가 면접관을 경험했을 때는 한 3m에서 한 5m, 한 사이 정도 될 겁니다. 서로 대화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소리 정도만 지르면 되는데 너무 작으면 안 들립니다. 또 밖에서 여러 가지 소음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인데, 가급적이면 군인들이 또는 군무원 선배님들이 면접하시는 거기 때문에 힘있고 자신감 있게 딱딱 끊을 땐 끊고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러니까 성량 말씀드렸고, 발음은 그 면접관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면접관들 또박또박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끊어야 할 부분은 또박또박 끊어서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발음은 정확하게, 그래서 그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 과정에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대식 용어를 굉장히 선호를 했는데 지금은 뭐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뭐 면접관, 근데 가급적이면은 군인들이 또는 군무원들이 익숙한 소리가 있죠. 그래서 뭐 권장사항입니다. 뭐 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어떤 밖에서 자연스러운 어떤 얘기, 대화 있지 않습니까? 뭐뭐 했는데요? 뭐뭐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좀 이런 것은 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위주 답변. 자, 뒤에서 언급하겠지만은, 면접은 1인당 뭐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질문이 한 7개에서 한 8개 정도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한 가지 상에서 너무 길게 답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핵심 내용 위주로 짧게 끊어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자, 외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뭐 생김새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시면은 외모의 전반적으로 복장이라든가, 어떤 여러분이 어떤 기본 자세, 또 어떤 시선 같은 거, 이것은 면접관들하고 어떤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면접 항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평가가 진행되죠. 그래서 외모에서 두 발은 뭐 가급적이면 뭐 여러분들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귀,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공무원 머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강사 정도 머리 정도면 조금 짧은 면이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좀 이상적이고요. 여자분들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긴 머리 같은 경우는 흘러뜨리는 것보다 머리망을 사용하는 것이 좋죠. 군에서 이제 복제 규정이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정은 뭐 밝고, 복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정장풍이 좋습니다. 뭐 넥타이 같은 건 안 매더라도 깔끔하게 정장풍으로 오시는 것이 좋고, 여자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걸음걸이 같은 경우도 처음에 똑똑똑똑 놓고 해서 문 열고 들어올 때부터 바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걸음걸이 같은 것도 하나의 여러분이 꾸부정하거나 보다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씩씩하게 걸어나오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 자세도 어깨를 펴고 어깨를 딱 핀 상태에서 상박 15도라고 하면 시선이 수평에서 약간 위로 15도를 올리라는 거죠. 그래서 면접관을 뚫어지게 바라는 것보다는 면접관을 수평으로 바라보면서 약간 눈을 위로 올리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앉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주먹은 곧게 져가지고 무릎에 살짝 올려놓는 그런 자세가 좋다. 시선 같은 경우는 면접하는 과정에서 계속 컨택이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면접관들의 어떤 답변할 때 면접관이 질문할 때 어떤 시선을 회피한다거나 뭐 천정을 보고 답변한다거나 또 면접관의 코, 입, 턱 밑에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떤 불필요한 행동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데 주의하셔서 면접에 임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언행 및 태도 같은 경우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은 바로, 살짝 머문 표정.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딱 들어올 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자신 있는 태도, 그 다음에 미소 지면서 답변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질문을 던지면 바로바로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질문을 하시면은. 그러면
하자마자 딱 하면 면접관들도 그냥 질문 던지고 나서 조금 이렇게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냥 바로 튀어나오다 보니까 좀 면접관들도 당황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제 경험적인 요소에서 말씀드립니다. 질문이 던지고 나서 한 1초 내지 2초, 또 길면 안 되고 또 뭐 한 2, 3초 정도의 여러분 생각을 정리한 상태에서 답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방법이고, 또 면접관이 또 질문하자마자 바로 답변을 하다 보면은 잘못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 질문의 요지 같은 것을 잘못 인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면접관이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한 2, 3초 정리한 생각에서 바로 답변하면 큰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언행 및 태도 계속 이어지는데, 아까 얘기했죠. 본인 모르게 다리를 떨구거나 고개를 까딱거리는 습관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제 면접이 진행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럼 면접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면접위원은 통상 3 내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대가 작년에 시행한 거 보니까 3명이 가장 많더라고요. 또 해군 공군 같은 경우는 또 면접관이 또 부족하다 보니까 또 어떨 땐 2명이 사신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건 직렬마다 좀 상이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어떤 육군에 기준한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제 위원장이라고 해서 면접위원장이 이제 대령 군복을 입고 계신 분도 있지만 또 사복을 입었을 경우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규모가 작은 직렬 같은 데는 보면 중령이 또 면접위원장 하는 경우도 있고, 군인은 이제 통상 뭐 위원장 또는 현역 1명 정도, 그 다음에 군무원 뭐 사무관이나 서기관급 뭐 1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한 3명 정도로 편성되는 경우가 있고, 외부 인사가 편성되는 게 어디냐면 주로 국방부 본부. 국방부 같은 데는 이제 보면 이제 현역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 또 현역이 또 바쁜지게 하다 보니까 어떤 외부 인사가 또 포함이 됩니다. 외부 인사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데서 데려오시는 그게 아니라 국방부의 직할 기관을 보면 국방대학교라든가 국방대학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국방연구원 뭐 이런 분들, 주로 이제 뭐 교수급 되는 분들을 가끔 초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로 이제 구성된 그런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별로 부대 형태에 따라서 전부 다 상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군수직렬 지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군참부 또는 군수사령부에서 현역 인원 또는 군무원분들이 이제 차출돼 가지고 면접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죠. 1인당 질문 수는 평균 5개, 또 15분. 어떤 분들은 한 7개 내지 8개까지 받으신 분들도 있다고 해요. 어쨌든 면접관이 질문하는 시간, 또 답변하는 시간 고려하면 실제 면접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은 1분 정도밖에 사실 안 됩니다. 그 점에 착안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접장 이동이죠. 면접장 이동. 면접 진행인데, 자, 통상 여러분들이 합격 통지를 받고 필기시험 합격 통지를 받고 나면 이제 안내문이 오죠. 면접장을 몇 시에까지 도착해라. 충분하게 여러분들 사전에 그 시간보다 한 30분 정도 일찍 오시는 게 좋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교통이라든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장 이동하시고, 면접장 이동하면은 이제 등록을 합니다.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러니까 등록을 하면서 이제 응시자 교육이 이제 현역 또는 군무원에 의해서 바로 응시자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뭐 출입할 때 노크, 또 행동은 또 어떻게 해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주의사항이라든가 또 면접 끝나고 나는데 어떻게 행동하라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진행되면 이제 통상 앞분이 가시면은
그 다음 분이 바로 이제 대기 장소 가서 대기하죠. 면접장 바로 앞에 출입문 바로 뒤에 보면 좌석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대기하시면서 앞 사람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그 다음 사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하면은 바로 이제 면접이 진행되고 끝나면 바로 퇴실이죠. 퇴실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유도할 겁니다. 면접에 관계되는 그런 사항 같은 것이 어떤 여러 가지 보완적인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은 입실과 동시에 바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자, 입실과 동시에 아까도 했지만은 뭐 외모, 복장, 행동, 자세. 자, 여러분들 문 열고 들어온 순간 하나 걸음걸이, 외모, 자세 다 봅니다. 또 자리에 앉는 요령 시작이 되고 그러면 이제 면접관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수험번호 대고 하면은 네 자리에 앉으세요 하면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으시고 아까 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면접관이 첫 번째 질문하는 것이 통상 면접위원장이죠. 위원장이 이제 오전에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새벽 일찍 출발하셨겠네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가벼운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오후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뭐 잠은 충분히 잤습니까? 하는 이런 부분. 자,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탐색적인 부분. 물론 뭐 수험생의 어떤 긴장을 풀어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탐색적으로 이 사람의 어떤 목소리 톤, 말하는 태도 이런 걸 파악하는데 자, 식사 잘 하셨습니까? 하면 그냥 네 하는 거다.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 뭐 탐색하거나 할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네, 생각보다 이 앞에 식당들이 음식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냥 딱 네, 아니요 이걸로 대답하는 것보다 조금 그 얘기를 조금 단어를 달아서 문장으로 만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경험상 이렇게 느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하는 부분이 이제 뭐 자기소개라든가 지원 동기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면접과 관련된 사항을 질문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겠죠. 자, 근데 뭐 제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면접이 끝나면은 그 면접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면접관은 셋이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면이 잘한다. 이 사람은 또 어떤 면이 약하다. 이 사람은 여기 좀 이게 좀 이상하다. 이 사람은 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간혹 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 근거는 바로 입실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첫 질문, 첫 번째 대답에서 5분 안에 딱 답변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참 면접 준비가 잘 됐구나. 이 사람은 면접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이구나. 야, 이 사람은 군무원으로서 좀 자질이 안 되구나. 이게 바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면접관들은 군대생활 전부 다 10년 이상 한 분들이고 군무원분들도 뭐 사무관 이상이니까 다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전부 다 되기 때문에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관심을 가지고 처음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군무원 면접의 특정.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지만은 군은 어떤 특수한 특수성, 일반 직장에 비해서 특수성을 가진다고 했죠. 자, 이런 특수성에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인적 구성이 아까 면접관들이 또 내가 근무할 부대는 바로 현역 군인들, 장교, 부사관, 병으로 돼 있고 거기에 일부 군무원들이 있고 군무원들은 뭐 부대 임무 달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준군인 정도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자, 군부대의 인적 구성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면접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에 요구되는 청렴, 결백, 도덕성이 반드시 어떤 면접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성이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 직렬을 가지고 지원하죠.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에 관련된 그런 분야가 있고 또 면접관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이상 근무한
군인 또는 군무원 편성이기 때문에 군 생활하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어떤 군무원들과의 관계, 또 병사들과의 관계, 또 어떤 조직에 대해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어떤 양상 같은 것을 많이 알고 또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면접에 대해서 다 나온다는 거죠. 이런 특성이. 자, 그런 면접에 대해서 특성을 보면 질문이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자, 현역과 민간인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자, 나이 어린 상사와 업무가 가능합니까? 그 병사가 오히려 나보다 나이가 많을 수 있고,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제 9급으로 또는 8급으로 7급으로 이렇게 들어갈 경우가 있지만, 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조직 내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어떤 신분이 구성돼서 운영되다 보니까 업무를 하면서 갈등이나 어려운 점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질문이 나올 수가 있고요. 아까 국가 공무원으로서 어떤 청렴, 결백성, 도덕성에 관계돼서는 군무원의 중요한 덕목과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직렬에 관해서 어떤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간혹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공하고 무관한 직렬을 했던 그런 분들. 그런 부분에서는 미심쩍어서 한번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서 언급했듯이 법학을 전공했는데 왜 행정직 아니 군수직에 지원을 했느냐 하는 이런 부분.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부분. 또 군수의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군수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는 이런 어떤 전문성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면접관 구성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신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앞서 언급을 했는데, 자, 근무부서가 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단 부서는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고 했죠. 물론 거기서 부임하면 거기서 계속 근무하는 건 아닙니다. 군무원들도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중대에 있으면 대대로 올라올 수 있고, 대대에서도 어떤 군수 같은 경우는 군지사 갈 수도 있는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직률이 많다 보니까 그걸 이 사람들은 경험을 해봤거든요. 겨우지 근무를 할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까? 근무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런 것도 물어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갈등적인 요소. 상사가 비효율적인 일을 시켰는데 그 시킨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하는 것이 바로 군무 면접의 특성, 아까 군의 어떤 여러 가지 인적 구성이라든가 군부대 특성이 가미된 이런 면접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군이 바라는 인재상 과연 군무원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또 이 면접관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 군무원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은 바로 이러는 것이죠. 열정과 호감이 가는 사람, 복장, 태도, 표정부터 해서 처음에 딱 볼 때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고 호감이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외모라든가 자세라든가 행동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은 호감이 간다, 이 사람은 안 간다. 그냥 첫 인상에 팍 찍히게 되면은 그것이 면접 과정 전반에 대해서 그것이 면접관들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1번 항목에 대해서 잘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화합 단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성격이 좋게 좀 활발하고 좀 미소 먹으면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자신의 직렬에서 잘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전문 분야를 물어보더라도 전문성에 대해서 잘 알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변형된 그 질문을 했을 때도 거기에 답변을 잘하고 상황 대처 능력도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 면접관이나 또 군에서는 선호를 한다는 겁니다. 자, 앞서 언급했지만 면접관들은 다양한 부대에서 지휘관이 참모로 10년 이상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경험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군무원들하고. 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부서원을 선발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선발한다는 거죠. 자, 다음은 면접평가 항목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나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다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